안녕하세요. 뇌균의 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도 만 1세, 2세 시기에 한두 달 운동 발달의 지연은 잘 모른 채 지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생후 초기부터 운동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키울 때는 너무 조용했다고 하는 피드백인데요. 우리 아이는 잘 울지도 않고 모이나 분유 주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보치지도 않아서 너무 키우기가 이제 편했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했던 아이가 본인의 의사 표현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잘못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조금이라도 느린 발달을 보인다면 내 아이의 비슷한 또래의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행여나 하는 불안감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 옆집 아이는 단어를 연계해서 문장을 구사해서 말이 유창한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단어의 조합을 어려워한다면 지켜보는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모두 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언어 발달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고 하면 아이도 부모의 유전적인 소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의 발달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만 3, 4세의 대략적인 운동 발달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3세와 4세 기준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총 25가지 문항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에게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례를 지킬 수 있다. 2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언어적 지시에 따라 10가지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 일어난 순서대로 2가지 사건을 말한다. 혼자서 식사를 한다. 다른 또래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용하려 할 때 허락을 구한다. 아이에게 굴러오는 큰 공을 발로 찬다. 언어적 지시에 따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5분 정도 주의를 기울인다. 옷에 똑딱 단추나 지퍼를 채운다. 보호자가 이끄는 집단 놀이에서 규칙을 따른다.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을 수 있다. 물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구별한다. 아이가 어떻게?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장화처럼 목이 높은 신발도 스스로 신는다. 음악에 따라 노래하고 춤춘다. 세발 자전거를 탄다. 길고 짧은 물건을 구별한다. 과거형으로 말할 줄 안다. 일상적인 위험물, 깨진 유리 등을 스스로 피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규칙을 따른다. 밀어주고 시작하면 그네를 탄다. 원, 세모, 네모, 3가지 도형의 이름을 말한다. 친숙한 물건들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앞이 트이지 않은 옷을 도움을 받고 입을 수 있다. 25개 문항 중 아니오 항목이 7개 이상일 경우 발달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항목 중 아니오 항목이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발달 장애를 의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보여드린 지표는요, 만 3세에서 4세 아동들의 운동 발달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특히 운동 발달 기준과 병행해서요, 만 3세 시기에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의 기준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반응하는가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름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은 조용하거나 내성적인 성향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합니다. 그럼 위의 지표들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발달 지연이나 운동성 발달이 더뎌도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걸까요? 외적으로 표현되는 아이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이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내재된 뇌발달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발달의 지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적응하며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발달 조정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라고 얘기하는데 발달 조절 장애 아동들은 상당수가 학습 장애를 겪거나 ADHD와 같은 행동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발달 조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